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씨? 네, 맞습니다. 국민TV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씨.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씨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씨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이꼴인 듯 맛있는 반건씨라니.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아, 이번 명절 선물은 뭘로 하지? 고민하지 마. 이치맘이 있잖아. 이치맘? 엄마 마음이 이치맘으로 새로워졌대. 맛있고 몸에 좋은 건어물 세트, 예쁜 도자기 식기 세트, 정성 가득 핸드메이드 세트까지 선물하기 딱 좋아. 오, 대박 대박. 개념 엄마들의 라이프 쇼핑몰 이치맘. 명절 선물은 조기 품절 낼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검색창에 이치맘. 지금 바로 이치맘을 검색하세요. 조합은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최고의 별미 과메기. 고기 한 점에 마늘 쪽파를 얹고 미역줄기로 둘둘 감아 초장을 찍어 먹는 환상적인 맛. 피부엔 탄력을 주고 성인병 예방과 숙취에도 좋은 과메기. 포항 죽도어시장 상인 협동조합이 포항 구룡포 덕장에서 천연 동결 건조 방법으로 말려 꼬들꼬들하고 맛깔나는 최고의 과메기를 국민TV 조합원들에게 특별 판매합니다. 이거 뭐길래 이렇게 맛있나요? 포항 구룡포 과메기입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로 전화주시면 총알 배송해드립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들은 또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조간 신문들 펼쳐보겠습니다. 김영민 PD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일보부터 보나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가 편수 전담 조직에 모든 교과서의 검정과 관련해서 전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편수, 이 교과서의 편집과 수정, 이걸 전담하는 부서에다가 교과서의 검정과 관련해서 모든 권한을 부여한다, 이런 얘기죠.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사실상의 그 국정 체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심은석 교육부 교육정책실장이 한국일보와 전화통화를 했는데, 신설될 편수관이 할 역할은 교육과정과 검정기준 그리고 지필기준을 개발하고 교과용 도서의 검인정 업무, 지필자 자료조사 지원, 교과서 발행 업무 지원, 검정 합격 후 상시 오류 수정 지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를 두고 결국 교육부가 교과서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부터 검정심의의 합격, 불합격을 결정짓는 기준 마련에까지 관여하겠다는 뜻인데, 이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의 국정체제라는 이런 우려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네. 또 하나, 여기에다가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뉴라이트 출신 기관장들과 역사연구 강화위원회를 만들어서 한국사 교육의 방향 수정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에 회의가 열렸는데, 교학사 교과서의 전신인 대한교과서를 만든 이런 교과서 포럼의 고문 출신인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과 역시 뉴라이트 인사면서 이승만 숭배학자로 알려진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배용 원장,
취임식에 1,512만 200원을 써서 물의를 일으킨 인물이죠. 남들은 한 160만 원 쓸 때 본인만 1,500만 원을 썼던 이런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유영익 그 국사편찬위원장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이승만 숭배학자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자, 이런 분들 모아놓고 뭐 교과서의 어떤 방향과 지향점 이런 것들을 만드는 방향들을 모색하기로 했다. 뭐 하여간 참 예, 참 이 우리나라 역사 교육에 사이렌이 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겠습니다. 예. 네. 지금 외부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있어서 방송에 잠시 소리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자, 편수 조직에다가 교과서 검정 전권을 부여하겠다는 한국일보 일면 기사. 이래서 주목되고요. 자, 경향신문 3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교육부는 한국사 고등학교 교과서 8종에 대해서 최종 승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 5일에 937건의 그 자체 수정사항에 대해서 무더기 승인을 내렸습니다. 자, 이건 뭐 8개 종류 교과서에 뭐 수정을 교육부가 승인한 내용이긴 한데 문제는 교학사를 위한 것이다. 이게 너무나 역력합니다. 교학사뿐 아니라 다른 출판사에서도 내용 수정을 요구해 와서 수용했다 이렇게 교육부는 밝히고 있는데 그 수를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교학사 751건, 금성 86건, 두산 30건, 리베르 17건, 미래엔 비상 지학사가 16건, 천재는 5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학사가 751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요, 네. 정부가 국정교과서 한다니까 교학서 교과서 같은 것들 손보는 것을 하는 줄 알고 예. 찬성하는 거예요. 예. 교학사 교과서화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분명히 해야 되는, 여론조사할 때 그렇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예. 정부는 지금까지 교학사를 편들어 왔습니다. 예. 그런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죠. 자, 이 교학사가 751건 수정하고 이렇게 교육부에 내놓아서 승인받았다. 뭐 이런 보도를 지금 방금 전해드렸는데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교학사 교과서에는 오류가 없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교학사 교과서를 살펴봤더니 교학사 쪽이 빼기로 한 친일 인사 김성수 관련 서술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교학사 교과서는 김성수의 일본 와세다대 유학 시절부터 해방 이후까지 행적을 작은 상자글에 담았는데요. 김성수의 친일 행적을 희석시킨다는 역사학계의 비판에 이를 빼겠다는 내용의 수정보완 대조표를 교육부에 제출했는데 이거 만들어 놓기만 하고 실제로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에 대한 규정을 보면은 내용, 체제, 지질 등이 검정한 것과 다를 때 검정을 취소하거나 발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서 엄격하게 원칙을 적용하면은 이거 검정 취소 사유라는 겁니다. 학교에 내놓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과연 그렇게 할지 의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751건이나 수정해서 내놓았는데 그 뒤로는 문제가 없을까? 이에 대해서 하일식 연세대 교수는 12월 10일 최종 승인 뒤 7개 학회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던 단순 오류들은 많이 고쳤지만 공개하지 않은 부분은 손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 고대사 분야만 봐도 오류가 여전하다. 예. 여전히 오류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함량 미달이었어요. 민심으로부터 외면받은 세력이 예. 힘으로 주류가 되겠다. 이걸 뭐라고 하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니, 너무 뭐 지금 정석의 답을 요구하시는 것 같진 않은데. 정석입니다. 정석의 답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 봉창. 쿠데타 아닙니까? 아, 쿠데타. 예. 네. 뭐 쿠데타나 제가 볼 땐 이건 봉창이나 뭐 역사 쿠데타가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이 들어요. 예. 뭐 교과서를 고치는 게 아니라 역사를 고치려 한다라는 앞서 오프닝 멘트 상당히 공감합니다. 자, 교학사 교과서 이야기. 계속해서 경향신문 13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다가 변경한 경기도 내 고등학교들이 꽤 있죠. 교육부는 이거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외압으로 이거 철회한 거다.
외압이다. 이렇게 이야기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들 학교가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는 압력이 없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최창의 경기도 교육의원이 살펴봤는데 말이죠. 자, 경기 지역에서 교학사를 채택한 7개 학교 가운데 6곳이요. 교장 등이 첫 선정 때 개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불공정한 개입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뭐 이거 경향신문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예. 다른 데서는 안 다뤘어요? 방송에서는 뭐 눈을 씻고 봐도 이 교장 등이 개입했다라는 내용은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기사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 조선일보 웬만하면 소개를 안 해드리려고 했는데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요. 이 우황청심원과 함께 조선일보를 이제 보셔야 됩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북한 관광시설 4조 투자하면은 연 40조 번다. 현대경제연구원과 서울대가 분석한 건데요. 금강산 같은 단지 8곳을 만들면 한반도 외국인 관광객이 3배로 급증한다. 한 해 3,600만 명이 찾는 관광 메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부터 우리 정부가 북한에다가 이렇게 협력 사업 벌이면서 이렇게 관광시설을 투자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기사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남북 통일 이후에. 네. 지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자, 그런 와중에 지금 계속 통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권의 나팔수나 다름없는 TV조선이나 채널A는 북한의 곧 급변 상황이 올 것이다. 김정은은 과연 누구에게 암살당할 것인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방송을 쏟아내고 있는 저급한 방송이죠. 네. 자, 이 언론의 어떤 정도, 저널리즘의 기초로 본다면 이런 기사는 아무리 김정은이 이 문제가 있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보도하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누굽니까? 이집트의 이집트가 아니죠. 리비아의 카다피. 네. 카다피는 누구한테 사살당할 것인가? 이런 기사 안 씁니다. 사살당했지만. 자, 이 한마디로 이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꼴입니다. 지금 조선일보의 보도는. 통일이 되면 이렇다. 그러니까 결국 박근혜 대통령 통일은 대박이다. 그 얘기한 거네요. 그렇죠. 이 통일은 미래다. 이 기획이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박근혜 대통령 발언 이후부터 연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이고 참 이런 거 돈 내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예. 뭐 저희 집도 예전에 한 30년 동안 그렇게 돈 내고 봤었어요. 예. 자, 그러셨군요. 조선일보는 앞으로 자전거가 아니라 우황청심원으로 이 고객을 호객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제가 이게 지금 국가정보원 직원이 서울 서초구청을 통해서 차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최모군의 개인정보 유출에 관여한 정황 이걸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자, 근데 지금까지의 루트는 청와대 조오영 행정관이 조이제 서초구청 국장을 통해서 이렇게 최모군의 정보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었고 그게 중점적으로 사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루트가 발견됐어요. 국정원 직원이 이 서초구청장실 응접실에 전화를 통해서 또 결국에는 최동욱 전 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최모군의 개인정보를 입수했다는 그런 정황이 요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라인이 2개 아닙니까? 청와대와 국정원이요? 예. 자, 그런데 오늘 경향신문 14면을 보면은 검찰은 이 라인이 2개지만 동일한 윗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윗선이 청와대와 국정원 양쪽을 통해서 최모군 정보를 확인하려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오영 행정관과 조이제 국장이 국정원 개입 의혹에 대한 시선 돌리기 용으로 이용됐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몸체가 국정원 아니겠는가 또 이렇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경향신문 기사는 이렇게 또 주목이 되고요. 자, 조선일보 기사 또 하나 제가 골랐네요. 보니까
신면에 가보면 기자수첩이 있습니다. 기자수첩. 지금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판에서 트위터 증거를 제시하면서 선거 개입했다. 이렇게 밝혔죠. 그 트위터 계정 숫자를 보니까 120만 건이 넘습니다. 네. 자,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걸 무리한 기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트위터 부분 기소가 애초부터 무리였다는 지적이 검찰 내부에서조차 나온다. 혐의를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부분만 기소해서 유죄를 인정받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송원형 사회부 기자가 기자수첩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리하게, 그러니까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거 거품 낀 기소를 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검찰이 왜 이렇게 헤매고 있을까? 이 부분을 확인하려면 조선일보를 보면 안 됩니다. 한국일보 6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트위터 계정의 진위가 논란이 되는 것은 지금 검찰 수사의 현실적인 제약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미국 트위터 본사에 대한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지요. 그래서 계정의 실제 사용자의 신분을 확인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를 통해서 트위터 본사에 자료를 요청하긴 했는데 법무부가 이 자료 요청 과정에서 또 방해를 했었죠. 자, 트위터는 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외압 그리고 학력 논란으로 윤석열 전 수사팀장과 박형철 부팀장이 징계를 받는 등 수사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트위터 본사에 대한 그런 수사, 법무부를 통해서 협조 요청을 했는데 법무부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 지금 윤석열 수사팀장 그리고 박형철 부팀장 또 그 위로 그 권력의 바람막이가 돼줘야 할 검찰총장 다 날렸죠. 이런 식으로 수사 방해했습니다. 이런 수사 방해를 했으니 지금 검찰이 헤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저간의 진실은 조선일보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만 부각시킬 뿐입니다. 자, 경향신문 이면 기사도 하나 또 보겠습니다. 이 국민은행 일본 도쿄 지점의 부당대출 그리고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도쿄 지점으로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그야말로 난리가 아닙니다. 국민은행 도쿄 지점 같은 경우 5년 동안 4천억 대 불법 대출을 해준 사실이 드러났고 이 과정에서 비자금 100억 원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권 내부에서는 이건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하게요. 각 은행 도쿄 지점은 대부분 지점장의 전결 대출 가능 금액이 국내 지점의 2배 규모입니다. 지점 핵심에는 또 경영진의 측근 간부들이 포상 형태로 발령받는 경우가 많아서 은행 안에서는 그야말로 여기가 이 내부 통제의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금융감독원은 이와 함께 국민은행 도쿄 지점이 부정대출 커미션으로 조성한 일부 자금을 일본 현지에 은닉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지점장을 경영진 측근이 간다. 지금 우리나라의 주요 은행, 금융지주사 그 회장이 그 경영진이 누구 측근입니까? 대통령 측근인 경우가 많았죠. 특히 MB정부 때. MB정부 때 이 경영진들이 MB 측근인 경우가 많았고 이 경영진의 측근이 이런 도쿄 지점에서 비리의 원상인 도쿄 지점에서 활약을 했었다. 예, 뭐 이렇게까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예. 한겨레 보니까 좀 가슴이 짠합니다. 영국 철도 해운운수 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 칼슨 링우드 씨가 이 런던에 있는 한국 대사관 앞에서 삭발을 했습니다. 이 영국에서는 삭발 문화 이런 게 없어요. 자, 그런데 한국 노조원들이 삭발한 것을 보고 영감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게 삭발을 했다는 건데 사실 영국에서 한국의 철도 노조 지지 시위가 벌어진 의미는 남다릅니다. 영국에서는 1993년 보수당이 철도 민영화를 강행했지요. 영국 항만 운수노조의 스티브 헤들리 씨는 영국은 철도 민영화 이후 철도 요금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어떠한 형태의 철도 민영화도 결국 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자, 이분이 지금 삭발하는 자리에 한국 글귀로 안녕하지 못합니다. 이런 팻말이 보이네요. 예. 한겨레 10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등이 나서서 교학사 교과서 채택 철회를 요구했다. 이 발표를 보도하지 않은 방송사가 없습니다. KBS 교육부가 일부 학교들이 교학사 교과서를 선정했다 번복한 것은 외부 압력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MBC 역사 교과서로 처음에 교학사 교과서를 선정했다가 나중에 철회한 학교들. 이 변경 과정에서 외부 압력은 없었는지 교육부가 조사했는데 일부 학교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SBS 최근 한국사 교과서 선정 결정을 번복한 일부 고등학교에 부당한 외부 압력이 있었다고 교육부가 밝혔습니다. YTN 정부는 학교들이 부당한 외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채택을 철회했다고 밝혔지만 특별조사 결과 시민단체 등의 일방적 매도로 부담감을 느꼈다는 학교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장 등이 부당하게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뉴스는 더 큰 뉴스가 되겠지요? 보도한 언론이 있었을까요? 딱 하나 있네요. TV조선. 들어보실까요? 진보 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이 이끄는 경기도 교육청이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던 6개 고등학교에 대해 경위 조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다가 철회한 20개 고교를 대상으로 외압 여부를 조사한 직후에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9월 교학사 교과서가 검정심의를 통과한 직후 경기도 교육청을 포함한 4개 시도 교육청은 교학사 교과서가 편향과 오류의 교과서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진보 교육감이 교학사 교과서 채택 학교에 대해 압박을 가했다는 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입니다.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라는 부당한 압력은 못 본 채하고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와 동문의 정당한 의사 표시는 외압으로 몰아붙인 교육부입니다. 또 방송입니다.